예, 지금 네. 녹음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채팅창에 그 교재는 나와 있으시니까요.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채팅창에서 보시고요. 예. 네네. 예. 그 아직 많이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한번 출석 체크 좀 부탁할게요. 고 출석 잠시만요. 9팀이거든요, 원래. 지금 화면 보이세요? 송수영님, 그 다음에 네네. 형준 킴, 네. 송경님, 재은팍, 김형석님, 그 다음에 페이스메이커 김성천 이사님, 송경님은 2개였고, 최혜정님도 페이스메이커고, 한국이님, 이덕원님. 저는 화면이 안 뜨네요. 드세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들려요. 어디세요? 화면이 안 떠서. 화면에 지금 공유를 해가지고 다 안 보여서. 보이나요? 저는 누구신데요? 송수영이라고 합니다. 한수영님이요? 송수영이요. 송수영이, 아까 리스트에 제가 불러드렸던 것 같은데. 송수영. 이 리스트에 있는데 화면이 안 뜨길래 제 얼굴이 지금 안 이제 뜨길래. 인원이 많고 제가 지금 화면을 공유를 해가지고 모든 분이 다 보이진 않으실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스크린의 범위가 제한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려놓을 거예요. 화면을 보셔야 되니까. 예.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금요일 오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예비 창업자분들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예비 창업자이실 때부터 이제 IR을 어떻게 구조하고 또 피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면 이제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이 좀 적어지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짧지만 과연 좀 콤팩트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고 하실 때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하는 프레젠테이션과는 매우 달라요. 스타트업을 위한 IR 피칭이라는 거는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하시는 사업에서 또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어떤 외부 투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액셀러레이터의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스타트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시면서 하셨던 브리핑이라던가 프레젠테이션과는 매우 다르게 피칭을 접근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다양한 스킬들을 오늘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 멘토링, 컨설팅을 진행해드리는 줄리아나 리안 파트너스고요. 저와 또 다른 관련한 각계의 또 그러한 전문가분들이 함께 파트너를 해주셔가지고 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투자면 투자, 마케팅면 마케팅, 또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피칭 관련한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답니다. 이렇게 예비 창업자분들도 다소 만나보고 있고요. 이미 또 성장하신 스타트업들이랑도 많이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어떤 분야의 또 전문가들을 저희가 또 연계해서 그런 좋은 관계도 계속 네트워킹하고 유지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고민 없이 실수 없이 바로 스타트업이 테이크오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업무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생각한 만큼 스타트업들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성공하게라는 건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이 영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매트릭스, 그죠? 원래 20년에 매트릭스 4가 나온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촬영이 연기돼서 지금 2021년에 우리가 나이가 든 니오의 모습을 2021년 매트릭스 4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매트릭스에서 아마 이 씬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피어스가 이제 포텐셜 니오의 잠재 능력을 보고 이제 니오한테 키아누 리브스한테 고르라고 하죠. 빨간 약과 파란 약. 빨간 약은 뭐죠? 매트릭스가 사실은 가짜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일깨우면서 고통스러운 현실로 돌아가는 거를 눈을 뜨게 해주는 약이 빨간 약이었고 파란 약이라는 건 그냥 뭐랄까요? 무지 속에서 매트릭스가 내가 보는 세상인지 알고 지내는 것.
모르고 지내는 것을 파란약을 선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비 창업자로서 제가 좋은 얘기만 해주는 그런 파란약과 같은 현실과는 벗어난 뭔가 좀 좋은 얘기와 긍정적인 얘기만을 해주세요라고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죠? 나는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싶습니다. 좀 따가운 현실이어도 미리 알고 그것에 준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반반 섞어서 빨간 약도 좀 드리면서, 그렇지만 희망도 드리면서 그렇게 오늘 강의를 좀 준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빨간 약 얘기를 했냐면요, 이 스타트업의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만 않기 때문이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끝까지 아이디에이션이 사업화가 되고 또 그로스 성장까지 가기까지는 참 많은 챌린지가 있고 많은 도전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통계 자료를 봐도 스타트업의 90%가 대부분 실패를 하고요. 재밌게도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75%도 결국은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런 시장과 규모는 점점 성장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이 실패한 스타트업에 투자한 그 규모보다 훨씬 많은, 그죠? 수익과 그런 성공을 거두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75%의 안 되는 스타트업이 있더라도 계속 투자를 멈춤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물론 이 100% 안에서 톱 10%의 스타트업이 되길 원하셔서 성공을 원하실 거고요. 뿐만 아니라 투자를 받고 그 투자를 받은 회사 중에서도 톱 상위 25% 안에 들어서 궁극적으로는, 그죠? 더 많은 성장을 거두시길 아마 원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테크닉이 있고 운도 중요하고 한데, 제가 경험한 지금까지 한 200여 곳 넘은 한 300여 곳 정도 된 것 같아요. 스타트업을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 또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또 그분들이 성장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보면서 중요한 게 참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했더니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나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죠.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것, 이해시켜서 기억하게 만드는 기술, 그죠? 그리고 그 이후는 실행 능력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실천하는 능력이 사실 이런 성공과 실패를 가누는 가장 큰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운도 따르고요. 물론 좋은 기회도 따르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는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켜서 짧은 시간 안에 누구를 만나던 나의 사업 아이템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설득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고요. 내가 하겠다고 약속한 그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 아이템, 실질적인 현실로 만드는 데서 필요한 실행 능력이 있는지, 그겁니다. 그리고 그 추후의 것은 바로 시장에서의 성장 가치라던가 시장성이라던가 이 제품이 얼마나 이 시장에 맞아 떨어지는지, 이런 마켓 핏 이런 것도 보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거는 이런 피치적인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요, 이 피칭을 준비하다 보면서 컨설팅을 하면서 꼭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피칭에는 대부분의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업의 전반적인 아이템들이 압축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사업과 아이디어를 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돋보이게 만들어줄지, 어떤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의 사이즈는 어떤지, 성과는 어떤지, 이런 부분을 정말 총괄적으로 다뤄드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피칭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피칭을 통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국내외로 해외까지 성공을 거두시고 투자까지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피칭이 바로 투자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로 예상된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피칭을 하기 위해서 또 이 피칭을 준비하시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사업을 압축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가지의 좀 스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피칭을 준비하기 위한 7가지의 스텝은 다음과 같아요. 사실 이 에세이에 맞추려고 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희 내부 템플릿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셋업!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피칭을 하는 건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밑에 전반적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백그라운드 셋업이 참 중요하고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피칭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자를 원하는지, 파트너를 원하는지, 그죠? 아니면 유통업자랑 같이 디스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따기 위해서 피칭을 하는 거죠. 다양한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에 맞는 센스, 말이 되는 메시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에세이에 맞추려고 제가 센스라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센스라는 게 영어에서는 물론 센스가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말이 된다라고 할 때 make sense라고 하잖아요. 말이 돼야 돼요. 메시지가. 자, 말이 되게 우리의 사업 아이템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피칭은 막 2시간, 3시간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제가 여러분 멘토링 할 때처럼 막 이렇게 막 도와드리려고 막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으로 도와드리려고 또 제가 그런 사업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으로 대화를 하면서 끌어내는 작업이 아니고요.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하나도 관심 없는 투자자들이 뭔가 이 기업은 다르다, 이 아이템은 다르다라고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라는 건 짧으면 뭐 1분, 길어야 5분 아니죠. 피칭을 이렇게 5분 이상으로 하는 거는 별로 없으니까 트렌드가. 그러려면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막 말한다고 그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피칭의 전략적인 구조가 무엇인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 구조를 잘 잡으려면 우리가 피칭도 덱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피칭이라는 스피치가 있기 때문에 피칭 덱에 필요한 슬라이드적인 요소 그리고 5분이라는 짧은 시간, 3분이라는 주어진 시간 안에 특히 피칭 데이 같은 데서 이제 피칭을 하다 보면은 그 시간 안에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1시간 얘기하는 거랑 3분 얘기하는 거랑 후자가 더 어려워요.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기자가 연설을 이렇게 잘하십니까? 연설 잘하는 노하우가 뭐예요? 하니까 전 영국 수상이죠.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1분짜리 연설을 하려면 일주일 내내 연습하고 준비해야 되고요. 5분짜리 연설을 하려면 3, 4일은 꼬박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당신과 지금 기자겠죠. 1시간 인터뷰는 바로 지금 즉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심장한 코멘트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동의해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회사에 찾아오는 바이어나 고객들 혹은 파트너들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많이 하셨을 거예요. 2, 30분 막 장황하게 그냥 뭐 대화하듯이 회의실에서 하는 프레젠테이션은 사실 준비 안 하고도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회다. 3분 피칭이다. 어디 뭐 아이디어 콘테스트 5분짜리다 하는 거는요. 정말 한 열흘, 일주일, 2주 동안 준비하셔야 돼요. 시간 제한과 그 짧은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이해시키려면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3번째, 4번째 단계는 바로 슬라이드 디자인적인 요소, 그 다음에 그것을 짧은 시간에 전략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즉 대본이죠. 우리가 연주를 잘하려면 그 대본을 맞춰 즉흥 연주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대본에 짜여진 그 정확한 멘트를 적재적소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보고서 형식으로 그냥 덱만 주고 우리 회사 이겁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갈고 닦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sharpness라는 단어로 6번째 스텝을 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갈고 닦고 폴리시된, 잘 정제된, 연마된 피칭을 할 수 있을지 마지막은 직접 무대에서 하시는 거겠죠. 그 쇼. 요즘에는 또 온라인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피칭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것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7가지죠. 7가지 스텝이고 보이시는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약간 뭐랄까요? 이게 연습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책상에서 이렇게 자료 보고서 정리하듯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파란색 첫 번째 4개의 단계였다면 스텝 5, 6, 7은 직접 좀 경험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고 본인의 모습을 한번 직접 타인을 통해서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신다든가 녹음을 해본다든가 녹화를 해본다든가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피칭이 뭐야라고 우리가 피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외로 피칭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피칭은 바로 이제 야구에서 유래가 된 거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피치라고 하는데 피치는 투수, 투구라는 뜻이에요. 공 던질 때 어떻게 던지죠? 막 여러 공을 한꺼번에 던지지 않죠. 공 하나를 전 속력을 다해서 목표 지점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던집니다. 우리가 하는 피치가 바로 이런 투수와 투구와도 비슷해요. 프레젠테이션과는 달라요. 프레젠테이션의 영어는 뭘까요? present, 선물이죠. 선물은 뭔가 꾸러미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많이 넣어서 가능하면 A부터 Z까지 다 넣어서 뭔가 꾸러미로 다 친절하게 다 소개하는 게 프레젠테이션이라면 피치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사업도 똑같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걸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괜찮다라고 전속력으로 빠르게 누군가에게 직감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를 내가 찾아서 줄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프레젠테이션과 피치의 차이라는 거. 피치를 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 아닌 피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피치에 대한 그 기본적인 설명과 이제 7가지의 스텝을 가지고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지. 첫 번째는 대부분 아이템 소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요. 너무 장황해서 제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표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아이디어와 아직 아이디에이션 단계로 제품이 나오지 않는 경우, 서비스가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 한번 소개해 보세요라고 말하시면은 굉장히 그 목표점을 잃어가지고 계속 장황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소개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10이면 한 9분 정도? 근데 그 피칭의 약간 방향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셋업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스타트업이라는 건요, 물론 자생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렇게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스타트업이라는 뜻은 뭐냐면 빠른 성장을 의미해요. acceleration. 그럼 뭐 외부 투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정부의 지원을 통한 액셀러레이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피치 다음에 많이 듣고 많이 듣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콩글리시긴 해요. 사실 IR이라고 영어로 하진 않은데 IR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IR 피치라는 거 많이 쓰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남용하듯이 IR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큰 기업도 IR을 해요. 이게 투자 관계죠. 투자를 위해서 뭐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나 이런 뭐 그런 분들한테 투자에 관련한 회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IR인데 아직 상장도 되지 않은 우리 스타트업이 무슨 IR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IR은 바로 Investor Relations, 즉 스타트업으로서 투자를 받기 위한 기반이 되어 있다. 충분한 아이디어와 그 시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IR이에요. 인베스터 릴레이션즈의 약자라는 거죠. 스타트업들은 그거를 투자의 가치로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IR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죠? PR을 하고 있어요. 제품을 소개한다든지 제품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마치 고객한테 판매하듯이 PR, Public Relations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는 포커스를 조금 더 IR 쪽에 잡으셔야 돼요. 단지 제품을 판매하는 그냥 일반적인 회사가 아닌 급격한 그로스, 즉 빠른 성장을 위해서 해외나 외부의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 사업의 아이템이 어떠한 투자 가치가 있고 어떤 시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료를 만드시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IR일까요? 우리는 주주를 위한 IR은 아닙니다. 아직 이게 뭐 상장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 투자를 포함한 국내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관계죠. 인베스터 릴레이션즈를 위한, 즉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 금액에 그 이상 그 투자 금액 원금 손실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대외 관계적인 PR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포커스가 되지 않고 그냥 좀 뭔가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발표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조금 더 IR에 집중된 우리가 투자자를 찾고 있고 뭐 해외 판매나 파트너십을 찾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더 포커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피칭을 너무 무겁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피칭을 한번 하면 마치 바로 계약을 해가지고 뭔가 어떤 건을 만든다던가 뭐 파트너십 MOU를 만든다던가 피칭 한번 하고 뭐 그죠? 계약 뭐 어떤 뭐 투자 계약을 한다던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한 번에 피칭으로 뭐 어떤 컨테스트에 가서 상금을 받는 경우는 있겠죠. 그래도 그 단계가 있죠. 서류 심사 해가지고 또 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단계가 있는 것처럼 피칭 한번 해서 이런 장기적인 여러분의 어떤 플랜, 뭐 회사의 성공이라든지 투자금을 확보한다든지 한다는 건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투자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투자를 받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결혼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소개팅 한 번 해서 바로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근데 피칭은 소개팅이랑 똑같아요. 처음 만날 때 소개팅.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데 소개팅을 하는데 뭐 본인의 은행 잔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는 사람 없는 것처럼 처음 하는 피칭인데 뭐 예를 들어 대부분의 많은 심사역들이 와서 하는 처음 피칭인데 뭐 회사의 그런 재무제표를 다 막 보여준다든지 그러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정보와 주지 말아야 될 정보가 있는데 처음 피칭에서는 가능하면 매력적으로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을 목표로 잡으셔야 되니까. 처음 소개팅에서 결혼을 목적으로 나가시면 어색하잖아요. 무겁고 딱딱하고 뭔가 부담스럽고. 여러분의 피칭이 어색한 이유는
처음 만나는데 결혼하자고 해서 어색한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만 피칭을 할 때 여러분이 편하게 잘 이해시키려면 두 번째, 세 번째 이 투자자와 만남을 목표로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를 정확하게 집중해서 한두 가지의 뇌리에 꽂히는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이 바로 이 피칭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부담감이 덜 되겠죠? 바로 투자받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더 많은 만남, 더 긴 만남. 오늘의 피칭이 5분짜리였다면 다음 목적은 이 투자자와 뭐 1시간짜리 점심 약속을 잡는 것.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죠. 아니면 조금 덜하게 오늘 피칭을 통해서 내가 10명한테 비즈니스 카드를 건넨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현실적인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대부분 이 상품이나 제품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이 있을 때 너무 이제 우물 안에 고기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품이나 아이디어, 이노베이션,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에 많은 시간을 Freshness Burger, a national hamburger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하다 보니까 외부의 시각에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와 아이디어를 평가하지 못하고 좀 주관적으로 되게 쉽다라는 거죠. 스타트업 누구나, 스타트업 대표자라면 사업하는 사람은 누구나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아이템인지는 모르니까 제가 다양한 아이템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공평하게 좀 쉬운 걸로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햄버거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햄버거 파는 햄버거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게 안 팔려요. 특정 고객한테 햄버거를 팔아야 되는데 여성들이 햄버거를 사 먹지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은 햄버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그죠? 근데 시선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프레시네스 버거라는 일본의 햄버거 체인의 사례인데요.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죄송하지만 못 알아들으셔도 화면만 봐도 조금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프레시네스 버거는 여성에게 팔리지 않은 이 햄버거의 고민을 어떻게 공략했는지 여기에서 피칭의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chain in Japan faced a challenge. Classic Burger, their largest offering, was the one list chosen by female customers. 죄송합니다. 다시 볼게요. Freshness Burger, a national hamburger chain in Japan, faced a challenge. Classic Burger, their largest offering, was the one list chosen by female customers. Why? For Japanese women, having an ochobo, small and modest mouth, is regarded as attractive. In public, a large open mouth is regarded as ugly and rude. It is therefore considered good manners to cover the mouth when opening it. This means they are denied the wild pleasure of taking mouth-sized bites of this big tasty burger freely in public. Freshness Burger decided to challenge this convention, freeing women from the spell of the ochobo mouth. We introduced the Liberation Wrapper, a large wrapper that lets women fulfill their desire for a big, juicy, mouth-sized bite of a classic burger. And that is for everyone. Result. The campaign was a big and instant success. Sales of classic burger to female customer was up to 213% compared to the previous month. The campaign was featured on national network TV and welcomed by happy voices across social network media. Freeing women from the spell of ochobo. 네, 우리가 햄버거 파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같으면 햄버거 안 팔리면 여성 고객한테 안 팔리니까 햄버거 패티를 고민한다든지 소스를 고민한다든지 재료를 고민한다든지 어떻게든 제품을 잘 만들려는 거에 더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좀 시선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의 우물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혹시 고객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프레시네스 버거의 성공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제품이 맛없어서 일본 여성 고객들이 햄버거를 안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은데도 문화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입을 크게 열리고 먹는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오초보 문화라는 게 일본 여성한테 있었기 때문에 햄버거를 못 먹었더라는 거를 문제로 파악을 한 거죠. 그 문제를 파악하니까 햄버거 맛에
그 솔루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먹는 모습을 가려주는 래퍼를 가지고 약간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입을 가려주는 좀 이렇게 재미있는 요소의 입모양, 입가리개로 한 달 만에 햄버거 세일즈 매출이 213%로 성장한 실제의 사례죠. 이 레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제품과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고안할 때 너무 이것을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내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이 제품이 이 제품과 아이디어와 서비스가 어떠한 문제를 공략하고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가장 먼저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쉽게 솔루션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문화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햄버거는 영미권 문화는 한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공공장소에서 크게 벌리고 먹는 거에 대해서 여성들이 그런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멋진 아이디어와 제품도 예를 들어 뭐 규제가 다른 국가에 갔을 때 문화가 다른 국가에 진입했을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벽이 생길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그런 외부적인 요인도 우리가 고민해 보시고 문화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된다. 사실 여기서의 키 포인트는 제품에서 솔루션을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입장에서 개발자 혹은 만드는 사람 입장보다는 고객, 사용자, 시장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셋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셋업이라는 게 뭐죠? 제품의 셋업, 아이디어의 셋업, 사업의 셋업, 그리고 피칭의 셋업. 다 거기서 출발점이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바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셋업입니다. 피칭에 관한 정의, IR에 관한 정의, 그 다음에 우리는 문제, 프로그램 솔루션 셋을 찾아야 된다.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입돼야 됩니다. 두 번째, 말이 돼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나만 혼자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AI 전문가인데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분들 꽤 많아요. 그죠? 대표님들도 마찬가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데 말씀하시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가장 큰 액셀러레이터가 어디예요? Y 컴비네이터이죠. Y 컴비네이터에서 이제 그 신청해가지고 당첨된 예비 창업자라든지 초기 창업자들한테 첫 4주간 시키는 게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첫 4주간 꼭 시키는 게 뭐냐면 모르는 사람 100명한테 본인의 아이디어나 아이템에 관해서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바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이해 못하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이해하고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나의 아이디어를 쉽게 모르는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지. 저는 항상 여러분의 기술이나 아이템을 자녀가 있으시면 한 5학년 정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트너나 투자자, 스타트업들에 대한 기회를 보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제품이나 회사가 좋아서 투자하진 않아요. 물론 막 제품이 너무 좋아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투자자가 그 분야에 다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언제 투자를 결정하냐면 내가 100을 넣으면은 90은 안 되겠다. 100일은 되겠다. 혹은 1000은 되겠다. 이런 뭔가 내가 투자한 만큼의 그 return on investment죠.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디어와 아이템에 투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많은 제품, 아이템 이거에 너무 고도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것도 물론 당연하지만 투자를 결정짓는 요소는 얼마나 이 프로젝트가 멋지고 상품이 좋고 서비스가 좋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쉽게 이 투자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이 시장의 상황이 이렇고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크고 좀 수치적인 게 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 회계나 재무적인 지표를 봤을 때 이 회사의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렇고 그죠? 영업은 이렇고 여기서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고객의 수, 잠재 고객의 수, 시장에서의 성장률, 시장의 사이즈 이런 게 다 수치적인 거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투자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모호하게 여러분 제품 소개에만 그치지 마시고 이런 조사들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의 사이즈가 어떤지, 앞으로 크고 있는지, 우리가 타겟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은 어떤 고객인지, 어떠한 수치고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얻어낸 수치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자와 파트너가 원하는 답을 주셔야지 회사나 상품 소개만 하시면 안 되겠죠. 상품 서비스 소개가 피칭의 100%가 아니라 한 30%에서 20% 내외. 그러니까 제품 소개 슬라이드는 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5분짜리 피칭이라면 1분을 넘으면 안 돼요. 나머지는 어떤 회사의 기회가 있고 어떤 시장의 사이즈의 그런 장점이 있고 어떤 성과가 있고 이런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셨죠? 네. 그래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칭에서는 1번 너무 기술적으로 그 전문가들만 알아들은 내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장황하지 않고 키포인트만. 대부분 너무 장황하게 불필요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죠. 그렇죠?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 버리시고 상품 소개만 집중해서 회사 가치나 미래에 대한 그 약속 그런 부분이 잘 소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들어가야 돼요. 엑셀 자료를 바로 막 붙여서 다 넣는다든지 마치 브로셔를 보는 것 같이 어떤 뭐 회사의 매뉴얼을 보는 것 같은 건 안 된다는 거죠. 정보를 미리 선택해서 필터해서 이분들에게 내가 호감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소개팅에 비유했죠. 소개팅 가는데 뭔가 뭐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뭐 키부터 몸무게부터 뭐 은행 잔고부터 다 주는 거랑 똑같은 격이에요. 첫 만남에 피칭해서 회사의 자료를 그냥 다 넣어가지고 텍스트로 다 소개한다는 거는 마치 그러한 부담감이거든요. 청중에게는. 그래서 정보를 선택해서 필터해서 비주얼적으로, 시각자료적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에 있는 대상에 눈을 보지 않고 뭐 다른 데를 보고 얘기한다던가 하면 좀 약간 신뢰하지 못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많은 그죠. 뭐 심사하시는 분들이라던가 투자자들은 사실 그 대표를 많이 보거든요. 어떤 대표이고 어떠한 실행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성향이고 사실 투자자들도 본인과 코드가 맞고 말이 통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과 비슷하기 때문에 투자 관계라는 것은 그리고 또 말이 너무 빠르거나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또 말을 하는 습관이 있으면 또 신용을 못 사는 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제가 뒷부분에 피칭을 연습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두 번째, 셋업과 말이 되게, 센스 있게, 어떤 말이 되게, 투자자가 원하는 말을 하시라는 겁니다. 내 상대가 원하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너무 기술적으로 너무 장황하지 않게 전달하시고요. 세 번째 스텝은 구조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윈스턴 처칠의 어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시간 동안 소개해 주세요 하고 저랑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회사 소개하는 거는 제가 오히려 알아듣기가 수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님 1분 안에 자기소개해 주세요 하고 제가 정말 막 감동을 받으면서 알아들은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후자가 잘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 트레이닝을 많은 미국 악셀러레이터들이 시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내가 여러분이 정말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아이템을 소개해 드렸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 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모르는 사람한테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려면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안 되겠죠. 구조가 있어야 돼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 근데 이거를 일반 불특정 다수가 원하는 피칭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대부분 우리는 목적을 갖고 피칭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수저 관련 IR 피칭 컨테스트에서 뭐 상을 받아가지고 예비 창업자로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악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내가 심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들 비슷해요. 마인드가. 심사역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피칭을 본다는 거죠. 1번. 기회가 있는 시장인지 혹시 점점 지는 시장은 아닌지. 그죠? 지금은 피크인데 이후에 지는 시장은 투자 가치가 있는 시장이 아니겠죠. 왜냐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성장하고 사업의 아이템이 되기까지는 최소한 뭐 1, 2, 3년 정도 걸리니까 그 기회가 점점 떨어지고 많은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가지고 많은 그러한 불특정 다수의 경쟁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면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기회가 있는 시장이라는 걸 준비하셔야 되고요. 규모가 커야죠. 너무 작아서 또 거기 많은 작은 시장에 너무 많은 경쟁사가 있어서 가져갈 수 있는 그 수익의 파이가 작다면 똑같은 10억을 투자했을 때 규모도 크고 경쟁도 적기 때문에 이 회사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회사에 당연히 투자자는 투자하고 싶겠죠. 이미 많이 들어봤거나 너무 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은데 많은 경쟁자가 있거나 하는 그런 시장이나 아이템은 투자 면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지 설명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즈니스 모델 되게 중요해요. 어떤 구조로 캐시플로우가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득시킬 수 있는지, 디펜드 할 수 있는지, 즉 시장이나 상품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리 그 관련한 아이템에 관한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해서 특허를 받아 놔서 그 시장에서 거의 뭐 독점할 수 있게 그 아이템을 내가 프로텍션해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는 분들이 우리의 수준까지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끔 그 장치를 내가 만들어 놨다면 추후에 경쟁자가 생기더라도 사람들이 쉽게 본인이 사용했던 아이템에서 다른 걸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경쟁력을 여러분이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에서 많이 보는 거는 실행 능력을 본다는 거죠. 말로 하겠대요. 근데 안 하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말로 하겠다고 한 계획을 정말 한 달 후에 물어보니까 성취하신 스타트업이 있어요. 후자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행 가능한 것. 이게 현실적인 거여야 돼요. 계획도. 그죠? 지금 팀원이 2명인데 완전 큰 대기업의 규모로 할 수 있는 A부터 Z까지 다 하겠다라는 거는 실행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한두 개. 지금 누가 지금 소음을 일으키고 있네요. 지금 너무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너무 나서요. 지금 소리를 내시는 분은 마이크를 잠깐 뮤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Q&A 할 때 조금 이따가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마이크를 조금 이제 잠깐 이제 뮤트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어떤 실적이 있는지, 지금 아직까지 아이디에이션 단계지만 뭐 MVP가 있거나 팀을 구성했거나 아니면 지금 이런 예비 창업자 프로그램에 들어온 것도 실적이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어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아니면 뭐 잠재 고객한테 파일럿 테스팅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실적이에요. 꼭 실적이 어떤 금액적으로 영업 매출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사용처죠. 투자금이 얼마이고 어디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이 뚜렷하게 셋업이 되어야지만 여러분이 슬라이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료를 만드시고 피칭을 구조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피칭의 구조는 발표와는 다릅니다. 일단은 짧은 시간 안에 관심을 끌려면요. 처음 발표 시작에 뭔가 다르다. 이 팀은 다른데? 라고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시작 부분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약속한 거, 이런 거 가능해요 라고 말했던 부분을 본론에서 가치 제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좀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끝날 때 제가 소개팅이라고 했죠. 소개팅인데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뭐 다시 약속을 잡는다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행동 강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걸 말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피칭을 하고 거기에 뭐 전시회 하는 그런 피칭이라면 우리 부스가 어디니까 와주세요라고 뭐 소개를 한다든지. 행동 강령이라는 건요. 이 피칭을 듣고 바로 청중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주라는 거예요. 그죠? 집에 가서도 기억할 수 있도록, 집에 가서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요소를 피칭의 마지막 구조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최적화된 구조가 이거예요. 여기 자료 보내드렸죠. 영어로 되어 있는데 멋지게 보이려고 영어로 쓰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이제 한국어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뭘까요? 당연히 커버 슬라이드겠죠. 커버 슬라이드.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전에 스피커와 여러분이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딱 이제 시작 페이지가 올라가죠. 시작 페이지를 보고 뭘 느껴야 될까요? 대충 이런 사업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뭔가 관심을 끌만한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시작 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회사 소개서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회사 소개서 너무 뻔하죠. 지루하죠. 거기에 어떤 내 눈을 자극할 만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니크 셀링 포인트가 커버 슬라이드에 들어가야 돼요. 약간 캐치프레이즈처럼. 네, 뭐 나이키나 애플처럼 이미 유명한 회사는 되게 모호하게 장황하게 USP를 만들어도 괜찮아요. 이미 우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다 아니까. 나이키는 스포츠용품 만드는 회사인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USP를 just do it 이라고 해도 멋져 보이죠. 그런데 스타트업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직 안 알려진 그죠?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게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니크 셀링 포인트, 우리의 캐치프레이즈는 조금 더 그 사업과 제품의 특장점,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X라는 기술을 가지고 Y라는 잠재 고객에게 Z라는 특이한 방법으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X. 누구에게? Y. 그다음에 Z. 어떠한 특이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공하는지 여러분이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아이디어와 키워드를 얻어가지고 여러분의 유닉 셀링 포인트를 만들어 보세요. 커버 슬라이드에. 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닉 셀링 포인트를 명함에 넣으시는 분이 많죠. 나이키 있으면 저스트 두잇이라고 나오겠죠. 그건 너무 장황해요. 조금 더 포커스된, 집중된 유닉 셀링 포인트가 커버 슬라이드에 들어가야 되고, 연락처. 회사 연락처, IR 담당자 연락처, 홈페이지 이런 게 들어가면 좋겠죠. 두 번째 페이지는 뭐야 될까요? 감정에 자극해야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햄버거 광고 기억하시죠? 그죠? 햄버거 여성들이 왜 먹지 않을까요? 소스가 맛이 없어서 햄버거 크기가 너무 커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성들의 고민, 그죠? 맛이 아니라, 그 문화 때문이다. 입을 크게 벌리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감정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문제 설정으로 대부분 피치를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문제 설정을 좀 고통스럽게 하면 좋아요. 문제가 고통에 우리 반응하거든요.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좋아요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있으면 더 좋아요가 아니고 없으면 큰일 나요로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돼요. 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씁니다. 이게 너무 이런 문제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변에 자주 보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기에 너무 비싸요. 이 문제는 약간 법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회사라면 다 회계 장부 기록해야 되잖아요. 회계 기장 맡아야 되고, 근데 기장 맡는 거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거죠. mandatory, 필수적인 거죠. 근데 거기에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는 충분히 시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돼도가 아니라 다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걸 내가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문제와 해결 방안을 셋업하는 거는 제가 영어에서는 프레임이라고 해요. 프레이밍. 그러니까 한국어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프레임을 잘 짜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솔루션과 제품이 굉장히 특출나게 보일 수 있도록 셋업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더 좋은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제공하는 이 아이디어와 제품은 없으면 큰일 난다 라는 접근식의 프로그램 솔루션 셋이 무엇이 제일 좋을지. 자, 이 1, 2, 3번까지 만드는 게 피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커버 슬라이드 안에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회사의 전반적인 이미지, 색상, 로고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커버 슬라이드의 로고는 회사랑 브랜드가 다른 경우에는 브랜드 로고가 더 중요합니다. 제품 로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우리 회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회사라는 거를 좀 증명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커버 슬라이드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반적인 슬라이드의 디자인을 또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설정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민하셔야 되고요. 솔루션. 이 솔루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기술과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X라는 제품을 Y라는 고객한테 Z라는 특이한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여기서 Z가 바로 솔루션이에요.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바로 제품 소개로 들어가는 거죠. 솔루션이 기술적이라면 이 솔루션은 이 프로그램에 좀 상반되게 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제품과 서비스로 소개하시는 게 바로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잘하시는데 문제는 제품과 서비스 소개하는데 5분을 다 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컨텐츠 진흥원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모바일 게임을 만든다고 합시다.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거 조금 달라요. 왜냐면 어떤 게임이라던가 이런 거 영화라던가 이런 건 어떤 문제를 해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외예요. 모바일 게임이라던가 그런 영화라던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은 문제 솔루션 템플릿이 없기 때문에 제품 소개를 하기 전에 뭔가 프리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게임이면 게임에 조금 재미있는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요소, 영화면 영화의 어떤 흥미로운 프리뷰 같은 요소로 피칭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문제와 해결 솔루션이 없는 그런 제품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외입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5, 6, 7, 8, 9, 10, 11, 12가 되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증명하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가치가 있다. 이 아이템과 이 솔루션은 가치가 있다. 5번째,
슬라이드는 이게 시장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타겟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내가 제품을 만드는데 쓸 수 있는 고객이 없다면 그죠? 투자 가치가 없는 거겠죠. 성장하는 시장인지 증명해 주세요. 그 시장 안에는 총 시장만 넣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타겟할 수 있는 시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 거기서 내가 바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시장과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시장 쪽에서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경쟁사가 있다면 경쟁사가 없어요. 우리가 최초예요. 라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미국 스타트업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퍼스트 무버라고 하죠. 경쟁사 하나도 없어요 하면은 두 가지가 의심됩니다. 1번, 시장 조사를 안 했구나. 어떻게 경쟁사가 없을 수가 있어. 2번, 퍼스트 무버면은 실패하겠네. 처음으로 이 아이템을 시도한다면은 후발주자가 좋은 장점을 다 벤치마크해서 더 좋게 만들어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겠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는 경쟁할 부분이 없는 이 시장의 유일한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존재하지 않고 있더라도 장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기억해 보시고요. 정말 경쟁사가 없다면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 고민해 보세요. 100년 전에 비행기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죠? 우리 비행기 처음 만든 그 브라더 기억하시죠? 비행기가 처음이에요. 정말 경쟁사가 없어요. 정말 없을까요? 아니에요. 대체품. 비행기를 대체하는 거는 그 시대에 마차, 마차, 전철, 그죠? 자동차의 대체품이 되는 거죠. 자동차와 마차와 그걸 대비했을 때 비행기의 장점을 소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네. 7번 비즈니스 모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는 앱입니다. 무료예요. 아니죠. 앱에 사람이 많아지면 광고가 붙고요. 프리미엄이라도 인앱 결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안에 광고 수수료가 붙을 수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어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서브스크립션 기능이죠. 정기 구독권 기능.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고요. 저희는 B2B인데요 하는 회사는 그죠? 거래 건별로 받겠죠. 입찰 가격이라든지 프로젝트 건당 어떤 컨설팅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하게 어떤 플로어로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7번의 B는 옵셔널이에요. 선택사항 안 하셔도 되는데요. 마케팅이 중요한 회사들도 있어요. 어떤 회사냐면 1번 기술이 별로 없어요. 기술이 별로 없고 그냥 입소문이라든지 이 회사의 아이템이나 제품을 알리는데 되게 잘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광고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떤 런칭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여기 마케팅 전략을 쓰시면 이렇게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전략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가 있어요. 네, 7B는 옵셔널입니다. 8번 중요하죠. 트랙션이라고 불리는 거. 그대로 이 단어 쓰셔도 되고요. 성과예요. 성과.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예비 창업자이시라면 성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팀들은 이미 R&D를 했거나 내부적인 조사를 했거나 파일럿 테스팅을 했거나 인터뷰를 했거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신 것도 성과가 되겠죠. 어떤 콘테스트에서 돈을 받으셨거나 이런 거. 엔젤 투자금을 받으셨거나 이런 거 다 성과가 됩니다. 과거였다면 앞으로의 로드맵도 중요해요. 로드맵을 어떤 분이 10년, 2030년, 2020년 이렇게 하시는 분이 2020년부터 10년 후 2030년까지 마일스톤, 로드맵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스타트업들에 투자하는 많은 VC들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18개월 이내에 어떤 성과를 보시는 거를 좀 선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에이션 단계의 스타트업이어도 한 1년 반 안에는 어떠한 성과가 나온다라는 걸 증명해 주셔야 돼요. 어디에다가? 로드맵에다. 로드맵 하면은 해외 진출하는 계획, MVP가 있다면 MVP가 나오고 1차, 2차, 3차로 최종 런칭까지의 어떤 단계인지, 그죠? 어떤 수익 모델로 각 쿼터마다 얼만큼의 영업 매출이 예상되는지, 고객의 수는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언제쯤에 투자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최대 하더라도 3년 이상으로는 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건 2년까지. 2020년 거의 이제 마감이 되니까요. 2021년, 2022년 마지막, 2023년에 1분기 정도까지의 계획 정도까지만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팀이 있어요. 자, 이 앱은 굉장히 단순한 거고요. 저희 팀에서 하고자 하는 제품과 아이디어는 무궁무진 다양합니다. 하는 팀이라면 9번에다가 이 앱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아이템을 기반으로 추후에 성장할 수 있는 다른 모멘텀을, 다른 활용 방법, 뭐 아이템, 기술 확장성이라는 페이지를 하나 넣어서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이 앱을 기반으로 추후에 나올 수 있는 뭐 제품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기술을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넣어주셔서 앞으로 뭐 5년, 10년 이후에 이 회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은 거라고 할까요? 9번 간단하게 넣어주시고요. 7번의 B와 9번은 옵셔널, 즉 선택사항입니다. 없는 팀은 안 넣으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는 회사의 궁극적인 뭐 단계, 전략, 그 다음에 수치 정확한 걸 넣어주셨어요. 새 제품도 소개하셨고, 뭐가 빠져있죠? 예, 이 사업의 역량 뒤에 어떤 팀이 있는지. 어떤 스타트업들은 팀 소개를 앞에 소개하시는 팀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이 프로그램 세팅을 뭔가 스토리텔링으로 우리가 이런 팀이었는데 이런 고민과 고통을 겪어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다 하는 팀이라면 이 팀이 앞에 가도 돼요. 이야기거리처럼 스토리텔링인데 그게 아니라면 뒤에다가 넣는 거죠. 이러한 전반적인 플래닝 뒤에 이러한 실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 있다. 근데 이 팀 소개를 할 때도 여러분 설명하신 3번과 4번 이 우리 회사의 아이템 그리고 그 제품에 좀 매칭이 돼야 돼요. 팀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0, 30대 여성을 겨냥한 뭐 디저트 배달 앱을 만든다고 가정을 합시다. 20, 30대 여성, 디저트 어떤 색상과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약간 파스텔 톤, 핑크, 그죠? 그 다음에 뭐 글씨 톤도 좀 그런 여성적인 게 떠오르죠. 그런데 팀을 봤더니 다 막 넥타이를 다 이렇게 매신 60대 이상의 남성분들만 가득 있어요. 그 팀 안에. 느낌이 어떨까요? 뭔가 이 팀이 이 회사랑 좀 어긋나는 것 같고 그죠? 바지 사장님? 막 이런 의심도 생각이 들면서 팀하고 아이템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실행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이 노인분들이 어떻게 20, 30대의 그런 성향을 겨냥해서 앱을 만들 수 있을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팀을 딱 봤을 때는 이건 매칭이 돼야 돼요. 자, 또 하나 제가 우리 투자자들하고 우리 스타트업들이랑 이제 대화 나누고 뭐 미팅이랑 외국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투자자들은 8번을 먼저 봐요. 피칭을 하고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트랙션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지 그걸 먼저 보는 케이스도 꽤 많다라는 거. 팀 그 다음에 보는 게 팀이에요. 몇 명이 있는지 어떠한 이미지인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력서를 소개할 필요는 없고요. 전반적인 그 매칭이 돼야 돼요. 느낌이 이 회사랑 이 팀은 뭔가 맞는 것 같다. 잘 대변하는 팀이다. 실행 능력이 있다. 매칭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11번 거의 발표의 마지막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all to Action 행동 강령입니다. 이 피칭을 왜 하는 거예요? 그죠?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투자를 받고 싶습니다. 얼마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면 저희는 지금 아이디에이션 단계로 많은 그죠? 이런 심사원분들의 조언을 받고 좀 멘토링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업 초창기로서 이 사업의 단계를 조금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게 여러분의 오브젝티브가 될 수도 있어요.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파트너를 찾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죠. 마무리하는 거예요. 1번과 거의 비슷해요. 1번과 동일하고 다시 태그라인 나오고 나이키라면 just do it 나오겠죠? 여러분 회사라면 회사의 태그라인 딱 나오고 뭔가 감동을 주면서 이 회사야 이해했어? 기억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11번까지 내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청중의 입장에서 이해했어요. 12번에 딱 보고 기억할게요. 거기 뭐가 남아야 돼요? 연락처, IR 담당자, 뭐 대표님이 될 수 있고 대표님 직통번호, 연락처 이런 거 좋겠죠. 관심 있으면 바로 이제 연락할 수 있게 회사 번호보다는 그런 게 낫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문제점은 아프게 영양제가 아니라 어떻게? 없으면 죽는 걸로 진통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세팅을 잘 고민해 보세요. 이게 정말 막 B2B의 어떤 특정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거여도 찾을 수 있어요. 찾으려면.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금액이 어떤 건지 해결 방안이 없어서 기존 방법이 얼마나 비싼지 이런 것들 그래서 고통스럽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금 버려지고 있다.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있으면 더 좋더라고요. 이건 영양제거든요. 근데 영양제는 하루 안 먹는다고 안 죽어요. 그러면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제품을 영양제처럼 하지 말고 진통제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필요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슬라이드를 제작하실 때도 그런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여기는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이에요. 프로그램 세팅.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거는 그냥 뭐 어떤 팀이 했던 사례예요. 그냥 예?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텍스트가 아닌 그림이나 그런 사파로 문제 설정을 명확하게 이런 문제가 있다. 소비지가 이런 걸 뭐 반품과 재주분이 많아진다. 실패가 많다. 돈이 많이 든다. 콘텐츠가 다양하지 않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비싸다. 잘 알고 있는 문제다. 고통스러운 문제다. 이런 거를 부각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연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잘하더라고요. 이거를 막 문제인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막 웃으면서 하지 마시고요. 문제 설정을 할 때 슬프게 고통스럽게 문제 그리고 표정이 바뀌어야 돼요. 어디에서 솔루션을 제공할 때 문제는 막 좀 어둡게 하시고요. 문제인 것처럼 하시고 해결 방법을 얘기할 때는 얼굴 표정이 좀 환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았다. 기술적인 뭐 핀테크 기술이 될 수도 있고 IT 솔루션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AI 기술, 머신러닝을 통해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극명하게 대비가 돼야 돼요. 문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솔루션을 기반으로 이 테크를 이 핀테크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가 바로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이겁니다. 여기는 인터페이스가 나와야 되겠죠. 가상이라도 가설이라도 해가지고 여러분의 뭐 UI가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 제품이 어떻게 보이는지 MVP가 어떻게 나올 건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품의 매뉴얼처럼 스펙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어떤 제품인지 소개할 수 있게 스펙이라던가 사진이라던가 그림이라던가 이런 거 보여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제품 소개까지가 제일 어려워요. 이거 잘 하시면 나머지는 쉬워요. 5번 뭐죠? 시장이죠. 시장의 사이즈. 2009년에 에어비앤비, 지금은 거의 뭐 멀티 빌리언웨어가 된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가 요즘에 코비드-19 때문에 좀 어렵죠. 워낙 투자받은 금액이 많고 펀더멘탈이 강하다 보니까 또 숙박 서비스로는 못하는 그런 니즈를 다른 사업으로 좀 메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09년에 했던 슬라이드 그대로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구글이나 뭐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에어비앤비의 슬라이드 많죠. 뭐 피치되게 정도라고 나오죠. 제가 안내해드린 구조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줄리아나 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VC들을 이렇게 선호를 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지를 저는 안내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구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안내해드리는 구조가 아니라 대부분 VC다라던가 아니면 어떤 엑셀러레이터들이 스타트업한테 요구하는 질문들이 다 이런 거거든요. 네, 여러분 피칭에 넣어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 순서들을 얘기하면 조금 더 논리적이더라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에어비앤비가 마켓 시장을 소개 어떻게 했어요? 그냥 탑만 얘기하지 않죠. Total Addressable Available Market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시장에서 뭐 숙박업도 되고 뭐 호텔도 되고 그거 자기가 여행하는 거를 이렇게 예약하는 그런 시장 이렇게 커요. 이것만 이 시장이 커요가 아니라 그 중에서 나눠야죠. 예를 들어 셈으로 나눠야죠. 셈은 뭐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타겟할 수 있는 시장은 뭐 일반적으로 호텔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에어비앤비 안 쓰겠죠. 누가 에어비앤비 써요? 좀 저렴하게 여행하고 싶은 사람, 저렴하게 숙박을 좀 찾고 싶은 사람, 저렴하게 내가 여행하는 그 장소에 그 장소에 실질적으로 사는 시민들과 교류하고 싶은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를 쓰겠죠. 그러니까 버젯, 온라인으로 쉽게 클릭으로 예약을 하고 또 예산 안에 좀 저렴하게 여행하고 싶은 그 마켓이 이 사이즈였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내로우 되겠죠.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타겟할 수 있는 마켓은 대부분 시장에 진입할 때는 막 뭐 10% 시장 점유율 하겠으면 안 그렇게 얘기 못하죠. 분야에 따라서 뭐 작게는 뭐 0.5%가 될 수도 있고 많게는 많아야 5% 넘는 경우 거의 없죠. 거의 뭐 1%, 2%대로 시장 점유율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share of market, 즉 수익할 수 있는 마켓 쉐어를 요 정도로 잡습니다. 이게 에어비앤비가 타겟할 수 있는 수업 마켓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을 계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여러분이. 지금 보여주는 전체 시장과 유효 시장, 수익 시장.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20, 30대를 겨냥한 디저트 앱 출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글로벌 디저트 시장은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이 되는 거죠. 너무 커요.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예를 들어 뭐 배달 가능한 디저트 시장이 SAM 마켓이 되는 거고요. 그 시장 중에 다양한 경쟁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디저트 앱으로만 디저트만 배달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쉐어할 수 있는 마켓은 이 디저트 시장, 여성들이 많이 배달해서 먹는 이 디저트 시장에서, 기존 배달이 가능한 디저트 시장에서 1% 진입, 2% 수익을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게 수치가 없다, 계산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 시장의 사이즈 정도만 넣어주셔도 돼요. 창업 초기셔서 정보가 없으시다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앞에 보여드렸던 이 경쟁사 대비, 요거 경쟁사.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경쟁사를 소개해드려요. 경쟁사를 막 소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경쟁사를 소개하면 안 되는데 경쟁사를 PR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으로? 엑셀 파일로 경쟁사 로고랑 이름하고 이런 거 막 친절하게 소개하고요. 경쟁사 요거 안 되고요. 요거 잘하고요. 우리는 요거 되고, 이렇게 막 소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그 이목을 흐트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나보다 좀 더 잘난 친구랑 나랑 막 비교하면서 막 스펙을 내가 막 이렇게 주는 거랑 비슷한 느낌? 그게 아니고요. 이게 첫 만남이잖아요. 피칭이라는 건. 첫 만남에서는 내가 잘하는 것만 부각시켜야 돼요. 경쟁사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못하고 경쟁사 잘하는 걸 막 비교 분석하는 스펙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프레이밍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게. 경쟁사한테 나한테 유리하게 보여주려면, 제가 잠깐 제 얼굴 가리고요. 예. 그러면 내가 두 개를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 저희가 그냥 개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내가 마이 리얼 트립이 지금 IR 피칭을 한다고 합시다. 아마 10년 전에 했다고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그때로 돌아가 볼게요. 5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마이 리얼 트립이 다양한 이런 여행 툴, 앱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무엇일지, 마이 리얼 트립이 이제 우리 회사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게 X와 Y측을 지정을 하셔야 돼요. 다른 데는 다 못 가는 게 뭘까? 우리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의 여행 경험이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굉장히 쉽게 한 번에 모든 것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른 데는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사 분면의 그래프에 플러스가 되는 그 분면에는 우리 회사의 로고만 들어가게 경쟁사 비교 우위 페이지를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러면 말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많은 대기업도 들어가 있겠죠. 이런 부킹닷컴도 들어가고 뭐 트립 어드바이서 들어가는데, 더 뛰어나게 보일 수 있게 내가 만드는 거는 내가 시선과 프레이밍을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도 저희가 컨설팅 해드렸던 이게 의학회사의 예인데요. 이런 식으로 다른 제품을 소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건 이렇다는데 이게 눈에 안 들어오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회사를 막 소개하게 돼요. 이런 섹센다라는 회사도 있구나, 제니카도 있구나. 오히려 뭔가 투자자한테 다른 투자거리가 될 만한 경쟁사를 보여주는 격이 되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면 좀 다르게 보이죠. 섹센다도 있고 제니카도 있고, 뭐 로고 넣어도 돼요, 이름 넣어도 돼요. 근데 얘는 못 따라오구나. 이 의학 제품이 부스터의 역할을 하고, 몸에는 좀 덜 자극이 덜한 걸로 있어서는 이 휴엔에 이 서비스만큼 따라올 데가 없구나라는 게 시선이 거기에 고정돼 버리는 거죠. 내가 프레이밍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경쟁사 대비 포인트를 만들어 주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수익 모델이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그런 것도, 그런 용어도 기억하셔야죠. 프리미엄이라는 건 일단 사용하는 건 무료인데 그 안에서 인앱 결제가 되게 추가 서비스를 이렇게 만든다든지, 게임 회사 같은 경우 그런 거 많죠. 프리 투 플레이라고 해서 게임을 하는 데는 무료인데 그 게임 안에서 뭔가 돈을 더 지불할 수 있는 재화를 구입한다던가, 그렇죠? 뭔가 어떤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을 구입하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 투 플레이, 프리미엄의 개념이겠죠. 인앱 결제, 혹은 그 앱의 다운로드 수가 많다면 광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광고 수익. 그리고 어떤 앱같이 예를 들어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서비스가 결제된 금액에 수수료를 받는 모델도 되겠죠. 그러면 서비스 차지 모델이겠죠. 수수료 모델. B2B여가지고 이렇게 특정적으로 딱 셋업이 되지 않은 그런 프로젝트 베이스인 비즈니스 모델도 있어요. 그다음에 정부랑 하는 비즈니스라든지 B2B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하나가 될 수 있겠죠.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기술 전환. 그래서 기술을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또 비즈니스 모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뚜띠라는 앱에서 연주자를 찾고 있는 고객들을 연결해주는 앱인데 이게 어떤 관계를 하는지, 수수료는 어떤지, 대충 어떻게 수익 모델이 만들 수가 있는지, 우리는 중개 수수료 모델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채널이 2개인 거예요. 기기 판매를 하고 렌탈을 하고 또 소모품을 판매하는 이렇게 다양한 채널이 있다는 걸 비즈니스 모델로 보여줄 수 있고 거기에 금액적인 요소도 들어가면은 가능하다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배달의 민족 이건 뭐지? 시장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 아 시장의 사이즈가 아니고 이거는 그거구나. 성과 그죠? 성과. 예를 들어 성과를 이런 식으로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이죠. 훨씬 전에 예전에 그때 이제 배달의 민족이 처음에 시장에 도입됐을 때 그 자료예요. 아주 예전에 소록소록 그 느낌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 10년 전이죠 거의. 이제 안드로이드 마켓로드 1위 이런 성과예요 성과. 배달 애플 중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경쟁사 대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고 시장 점유율 이 정도고 성과죠. 이렇게 현황 성과 같은 것도 여러분이 수치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요거는 뭘까요? 예, 지금까지 로드맵이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보시면 로드맵은 굉장히 세그멘트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며칠까지 특히 여러분처럼 아이디에이션 단계이시고 아직 제품이 없는 경우라면 이 제품의 MVP를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왜냐하면 팀의 실행 능력을 본다고 했죠. 계획이 잘 짜여져 있는 팀은 실행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느낌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굉장히 세분화되게 여러분이 타임라인으로 이런 계획을 짜시고요. 이런 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헤비하게 막 캡 테이블 같은 거. 캡 테이블은 나중에 투자자가 너 관심 있으니까 한번 너네 지금 재무제표 갖고 와봐 하면 보여주는 건데 처음 피칭에 이런 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정보를 처음 소개팅에 가서 보여주는 거 비슷한 거거든요. 이런 식은 괜찮죠. 재무 예측, 재무제표의 현재 상황. 앞으로 이거 예전 자료여서 지금 2017년이 미래로 나온 거예요. 2012년에 저희가 썼던 예전에 썼던 그런 내용이어가지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공략하겠다. 이거는 현재와 미래까지 보여주는 그런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로드맵을 포함한 거죠. 어떻게 공략하겠다, 뭘 하겠다, 어떻게 성장하겠다, 하루 몇 건 가정해서 매년 몇 %의 성장을 하겠다. 그렇죠? 재무제표보다는 그래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나이키 그로스 혹은 영어에서는 하키 스틱, 하키 그 스틱의 모양의 그로스라고 하죠. 스타트업의 성공을 대부분 나이키 모양의 그로스, 하키 스틱의 모양의 그 성장의 비유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장률이 약간 그런 모습을 그리도록 이렇게 그죠? 쓰시면 좋아요. 혹시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겠죠. 이미 성과가 나왔는데 어떤 회사는 예를 들어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2017년에 게임 회사라든지 컨텐츠 회사들 이제 중국이랑 뭐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사스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망하거나 사업이 안 되는 회사들 외부적인 요소가 있죠. 요즘 같은 경우는 여행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2017년에 사스 때문에 중국 여행 줄어들고 중국에서 여행 안 오고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8년, 2019년에 엄청난 그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 연평균 그죠? 성장률이 43%가 되거든요. 여기 의도적으로 가려주는 거죠. 여기에 떨어진 거는 외부적인 요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평균 성장률이 중요한 거예요.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숨겨진 좀 불리한 우리한테 불리한 숨겨진 자료는 좀 숨기고 우리가 보여줬을 때에 부각됐을 때 좋은 부분은 많이 부각시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하는 피칭은 정말 소개팅과 비슷하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고 사기인데 같은 정보라도 내가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포장하냐는 거는 이제 그건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고 말로 하는 것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이런 식으로 로드맵 사용해 주시고 팀 소개할 때도 너무 딱딱하게 뭐 운영도 같은 걸로 하지 마시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도 막 일일이 다 말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팀이 어떤 팀인가를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시라는 거죠. 통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이 지금 여러분이 다루는 제품이랑 좀 매칭이 돼야 돼요. 백그라운드라든지 사람들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이 팀을 딱 봤을 때 이렇게 뭔가 그죠? 딱딱해 보이지 않죠? 부드럽고 웃고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뭔가 친근한 느낌이 들게. 스토리가 있어 보이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분이 뭐 CEO가 어디 나왔고 어느 대학 나왔고 이름이 뭐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피아니스트와 엔지니어, 컨텐츠 디렉터, 음악과 공학의 협업에 빛나는 팀 이렇게 어떤 팀인지를 묘사할 수 있는 전반적인 형용사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콜 투 액션. 투자금을 원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뭐 한번 시리즈 A 정도의 규모이니까 지금 시장에 진입해서 바로 소개하는 단계에서는 엔젤 투자를 많이 받겠죠. 5천만 원, 뭐 1억 원 내외, 그죠? 뭐가 이제 좀 이후 단계의 투자 관련한 IR 자료는 이렇게 가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네, 마지막 페이지죠. 역시 시작 페이지랑 비슷해요. 우리가 뭐 하는 건지, 어떤 회사인지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를 만들라는 거죠. 그런데 덱을 만들어야지 브로셔를 만들지 마시라. 브로셔를 만드는, 이거 브로셔죠. 이거 안 되나요? 회사 소개 자료 이런 거 안 돼요. 그죠? 이런 건 괜찮죠. 어떤 느낌인지 우리 회사의 느낌 바로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USP, 유니크 셀링 포인트가 들어가고 회사의 로고와 색상이 그 회사가 하는 자전거 공유 시스템이라는 그 친환경적인 요소와도 좀 잘 맞고요. 문제 설정하는 페이지죠. 텍스트보다는 그림 중심으로 숫자로 관심을 끄는 장표의 핵심은 헤드라인인데요. 피칭 헤드라인은 안 쓰기도 해요. 최근에 트렌드가. 여기다 작게 쓰고 프로그램,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질문으로 하기도 하고요. 이런 정보는 여러분 조정할 수가 있겠죠. 세부 내용이니까. 가능하면 한 슬라이드에 한 메시지가 들어가시면 좋고요. 오늘은 강의 자료여서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긴 했는데 피칭 자료에는 가능하면 숫자가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숫자가 들어감으로써 그게 나중에 여러분이 피칭 덱은 이제 청중이 바뀌면서 매번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숫자가 들어가 버리면은 고칠 때마다 좀 불편하고 프린트용으로 줄 때도 뭐가 한두 개가 빠져있어서 숫자가 매칭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숫자는 안 짜보시는 게 좋고요. 좌하고 우를 비교했을 때, 그죠? 그냥 물리치료, 뭐 도구 이런 거보다 뭔가 그거를 묘사해주는 형용사, 확신을 담는 물리치료 평가 방법하고 그거에 관련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훨씬 신뢰도 있게 보이죠? 여러분의 슬라이드 제작할 때도 이미지와 그리고 우리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단어들을 고민해 보세요. 핵심 단어들만 슬라이드에 들어가게. 이런 그림과 키워드가 잘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보시고요. 저희는 뭐 슬라이드 요즘에는 뭐 외부 업체들한테 서비스를 안 받아도 또 잘 만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키워드와 색상 이런 것도 잘 보셔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의 색상을 바꾼다든지 폰트를 바꾼다든지 사이즈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인포그래픽을 사용해서 60, 54, 85적인 퍼센테지가 극명하게 그림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심볼 같은 건 좀 작게 숫자는 강조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거는 재무제표를 넣는다는 거는 네, 이렇게 전반적인 추이만 보여줄 수 있도록 요거 링크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500을 써도 맞으시죠? 미국의 YC 컴비네이터만큼 잘 알려진 액셀러레이터인데요. 거기서 많이 사용했던 슬라이드의 샘플이에요. 요거 샘플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인사이트를 얻어보시고요. 네, 이렇게 나오는 여기 샘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서 샘플 한번 보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unsplash.com, pixabay.com은요. 지금 제가 만든 이 슬라이드처럼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이제 저작권이 위반되지 않은 이미지를 고르셔야 되잖아요. 내부적으로 촬영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시간적으로 없으시니까 구글로 검색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막 다 봤을 법한 그런 저작권 위반되는 사진 쓰지 마시고 특히 장표를 이렇게 외부에 보여주셔야 되는 경우 이런 거는 다 CC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분들이 이제 자신이 이제 발런티어를 해서 이렇게 사진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되지 않고 고퀄리티의 사진을 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관련된 키워드로 사진 같은 거를 참고해서 여러분의 슬라이드를 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 6, 7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리허설의 아주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요거 제가 한 10분 정도를 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스크립트가 필요해요. 암기하려고 스크립트가 아니라 장황하게 딴 얘기하지 않게 내가 연습하는 노트로 스크립트를 쓰셔야 돼요. 5분짜리 피칭을 많이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한국어로 1분에 할 수 있는 게 한 90단어에서 100단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분짜리라면은 500단어를 넘지 않게 슬라이드를 만드시면서 스크립트를 구조하시면 돼요. 장황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해서, 그랬고, 그래서, 해가지고 이렇게 한 문장을 그냥 끝까지 연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길어요. 단문, 말하듯이.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도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만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단어는 넣어주세요. 수익률이라든지, 연평균 성장률, 쌈, 이런 거 좋아하는 그런 단어들. 너무 일반적으로 스왓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뭐 strength, weakness 뭐 이런 무슨 정말 오래전에 막 MBA 과정에서 하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그런 건 요즘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용어 사용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상품, 저희는 이거보다,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에어비앤비는 이렇게 제 회사의 명을 얘기하는 상품명을 지속적으로. 저희 상품은 저희 제품 이게 아니라 제품명을 고유 명사로 계속 언급을 해서 기억하게 해야죠. 연습 노트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잘못된 예와 잘한 예죠. 이거 위에 거 보시면 문장이 너무 길어요. 한 문장으로 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건 잘못된 거죠. 말하듯이 해야죠. 그죠? 질문을 한다던가. 그게 답을 한다던가. 그죠? 요 어려운 표현을 좀 쉽게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대로 만들어준다던가. 그죠? 긴 문장을 짧게 고쳐주고. 그죠? 이런 표현도 문어체를 구어체로 바꿔주고. 참고로 요거는 이제 국내에 있는 어떤 이제 정부의 그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써 있는 걸 그대로 베껴온 겁니다. 인베스트 코리아라고. 그죠? 이렇게 긴 문장들 많이 쓴다는 거예요. 말할 때 이렇게는 얼마나 힘들어요. 못 알아듣겠죠. 점차 투자의 질적 고도화를 가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이 전환되면서 최근에는 고부가 가치 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투자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우리 경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혹은 이게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요 그랬는데 이렇게 막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죠. 짧게 한 단어에 한 문장의 단어가 10단어 이상 되지 않게 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도 짧은 문장이 있으면 좀 긴 문장이 있고 중간 길이의 문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패턴이 너무 또 뚜렷하게 다 문장이 짧으면 이상하겠죠. 그런 강약, 중강약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자, 이것도 잘못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한번 이거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드론의 A부터 Z까지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좋지 않은 거예요. 스타트업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한대. 안 되겠죠. 네. 왜냐면 다 한다는 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해는 해요. 어디서 성공할지 모르니까 스타트업이니까 그냥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받거나 이런 어떤 아이템으로 선정되기에는 되게 안 좋은 어프로치죠. 굉장히 특정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거 괜찮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는 드론 위치 추적기 드론 파인더를 개발하고 있어요. 어떤 한 특정적인 분야에서 드론 위치 추적을 하는 그런 기술?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죠. 이 단어에. 또 이런 거죠. 되게 장황하게, 되게 멋지게 본인이 무슨 나이키, 애플 마냥 나이키나 애플 정도의 큰 규모가 되면 되게 장황하게 하셔도 돼요. 그죠? 뭐 인류를 위한 뭐 성공 뭐 이런 게 해도 되는데 스타트업이 그렇게 하면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다라는 거. 이런 거죠. AI 교육의 신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면 저희 AI과 함께 해주세요. 너무 뜬구름 없죠. 신세계가 뭘 하는 건지 뭔지 너무 장황한 거예요. 이때도 정확하게 조금 더 내로우 다운해서 코딩 초보자를 위한 게임을 통한 AI 교육 AIC 함께 하겠습니다. 이건 괜찮죠. 코딩 초보자 문제점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 Z, Y, X, Y, Z. Y를 대상으로 하는구나. X, AI 교육이구나. 그 다음에 Z,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하는구나. 이거 완벽한 USP인데요. 완벽한 소개인데요. 코딩 초보자를 위한 게임을 통한 AI 교육, AI십니다. 하면 기억하겠죠. 코딩 초보자의 어려움을 게임을 융합한 AI 교육이구나. 이건 좋은 스피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스크립트를 쓰는 거는 읽으라고 쓰는 게 아니고요. 이런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포커스가 돼서 모르는 사람들도 알아듣고 이해하고 기억할 만한 아이템인지를 쓰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6번째, 갈고 닦아야 되겠죠. sharpness.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샤프한 피칭이 될 수 있을지. 1번, 장황하지 않게 하려면 시간 안에 해야 되겠죠. 1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2분, 3분 더 어려워요. 그렇게 짧게 하시려면 준비하셔야 돼요. 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연습 노트와 스크립트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연습하셔야 되고요. 요즘에 줌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거울 보고 연습하는 것도 괜찮은데 본인 핸드폰을 한번 촬영해 보시고요. 줌으로 피칭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여러분 줌 어카운트 가가지고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처럼 촬영하시고 나중에 한번 본인이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내가 슬라이드를 제때에 잘 넘기고 표정이 어떤지 제대로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스스로를 모니터링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렇죠? 초계적으로 전달해서 궁극적으로 무대에 올라서 쇼를 하셔야 되겠죠. 궁극적으로 투자자 앞에서 혹은 잠재 심사관 앞에서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전략입니다.
자, 똑같은 대본을 제가 A 대표님, B 대표님한테 주고 읽어보라고 발표를 한번 해보라고 시키면요. 똑같은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표님이 말할 때 조금 더 귀에 쏙쏙 들어와요. 특징이 뭐냐면 텍스트가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는 텍스트를 통해서 귀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목소리, 말투, 표정,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좀 약간 그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기법이 아니고 메르비안 법칙이라고 알버트 메르비안이라는 UCLA 교수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를 하는 실험을 했어요. 첫 인상을 결정하는 첫 단계에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왜냐면 컨텐츠가 다른데 집중하는 게 다른 건 당연한 거니까요. 똑같은 요소는 이제 텍스트가 똑같을 때 우리가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정보보다는 표정 혹은 뭐 말투, 목소리, 제스처, 슬라이드, 그 사람의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이런 거에로 인한 즉 비언어적인 걸로 오는 정보 교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첫 번째로 말투에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웅얼웅얼 거리시는 분들.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죠. 중요한 단어와 중요하지 않은 단어가 중첩이 돼서 그냥 다 믹스되게 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 조금 천천히, 강하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좀 빨리, 약하게. 속사포, 너무 말을 빨리 하는 거죠. 긴장돼서. 빨리 해서 더 많이 얘기하려고. 그런데 그러면 설득력이 떨어지게 들릴 수가 있어요. 모노톤, 너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얘기를 할 때도 슬퍼 보이고 솔루션 얘기할 때도 슬퍼 보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목소리 톤이 너무 똑같으면 어떻죠? 혹시 이거 아세요? 메트로놈이라고 아세요? 그죠? 지루하죠? 목소리의 톤이라던가 길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일정해버리면 그 나름대로의 패턴이 생겨가지고 되게 지루하게 졸렵게 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은 좀 길게, 어떤 문장은 좀 짧게, 어떤 부분은 목소리 톤이 조금 낮게, 어떤 부분은 좀 소리를 크게 이런 식으로 그런 버라이어티를 여러 피칭하실 때 주면은요 그게 약간 그 무대에서의 연기력과 비슷한 것 같아요. 피칭은 불필요한 거 필러라고 하죠. 이런 거 다 빼시고요. 그죠? 그거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목소리가 너무 얇고 떨린다면 배에 힘을 주시고 좀 배에서 소리를 낸다라는 그 느낌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소리 톤이 너무 높아도 좀 신뢰감을 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목보다는 좀 배에 힘을 주시고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재미로 제가 드리는 건데 긴장을 많이 하신다면 이렇게 텅 트위스터라고 하죠. 7월 7일은 평창 친구, 친정, 칠순, 잔칫날 이런 식으로 피칭하기 전에 여러분 조금 뭔가 워밍업을 하는 것도 좋아요. 저 뜀트리, 내가 뛸 뜀트리인가, 내가 안 뛸 뜀트리인가, 중앙청, 창살, 획창살, 검창철, 창살, 힘드네요. 창살, 쌍창살, 경찰청, 창살, 철창살 이렇게 천천히 하시더라도 이렇게 해버릇하시면 뭔가 입이 조금 근육이 준비가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저희는 코딩 초보자를 위한 게임을 통한 AI 교육, 8I입니다. 하는데 초보자, 그다음에 게임, 그죠? 그다음에 AI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무표정으로 저희는 코딩 초보자를 위한 게임을 통한 AI 교육 이렇게 하면 느낌이 안 통한다라는 거죠. 저희는 코딩 초보자를 위한 그죠? 게임을 통한 AI 교육 이런 식으로 그런 단어의 의미가 들어간 것을요 정말 진정성 있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표정 같이 정성 들여 그죠?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한국어로 할 때는 그냥 읽지 마시고 우리가 아나운서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고 발음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죠. 그냥 하루아침에 아나운서가 될 수는 없지만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영어와 다르게 한국어는 모든 단어의 표준어인 경우 첫 음절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투자의, 방향이 이렇게 말하지 하니 이상하죠. 대부분의 그 표준어는 이렇게 앞부분에 조금 여러분이 힘을 넣어주시면 뭔가 멋지게 들려요. 일반인도. 그냥 이거를 모노톤으로 지역, 투자의 방향이 양보다 질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보다는 지역, 투자의 방향이 양보다 질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훨씬 더 뭔가 뭐랄까요? 이게 아나운서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단어, 의미가 들어간 단어 앞에 좀 끊어주세요. 그냥 일직선으로 지역 투자의 방향이 양보다 질로 전환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지역 투자의 방향이 양보다
질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시면 조금 더 강조되겠죠? 양하고 질이. 그죠?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활성화를 의미하는데요. 각 지역의 고부가 가치 산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투자의 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들리지 않나요? 그냥 읽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이 중요한 음절 앞에, 첫 음절 앞에 힘을 주시고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단어 앞에 끊어주시면 훨씬 전달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는 1분 피칭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떤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Y 컴비네이터의 첫 4주간은 모르는 사람 100명한테 자기 사업 소개하기가 미션이거든요. 모르는 사람 100명한테 자기 사업 소개하고 반응 보기. 이해했는지, 좋아하는지, 산다고 계약을 하는지, 무시하든지 이런 거. 또 분포를 보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이 98%다 하면은 이제 다시 피치를 만드셔야죠. 미국의 가장 큰 엑셀러레이터가 먼저 교육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기술이에요. 여러분 적어봐야 돼요. 적어보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투드박스의 대표 김주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혁신적인 기술 분야 전문가들과 만나 뵙고 저희 회사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럼 문제 설정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혹시 몇 개의 SNS 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아마 다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너무 많은 계정이 있어 모든 메시지와 일정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관리하기란 어렵고 귀찮죠. 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죠. 저희 투두박스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SNS 메시지와 소식을 하나의 앱으로 연동하여 관리해드립니다. 2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올해 바로 서비스를 런칭했고요. 런칭 2개월 만에 벌써 가입된 회원이 2만 명입니다. 이제 투두박스의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보고 더 큰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바로 보여주시면 돼요. 구글 플레이로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고요. 더 원하시는 분들은 사업 계획서와 브로셔, 웹사이트도 여기 안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항상 콜 투 액션으로 여러분 듣는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약속을 만들어 주시거나 뭔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좋아요. 시작은 항상 관심을 끌만한 감정에 동요할 만한 문제 설정 그리고 우리의 성과 이런 것들로 회사를 간단하게 30초 안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아까 안내해드렸던 이런 규칙도 한번 도입을 해봤어요. 각각 첫 단어에 힘을 줘보고 중요한 단어에 끊어보고 그죠? 궁극적으로는 태도예요. 성공한 스타트업과 그렇지 않은 태도, 내가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지 그리고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표정, 비언어적인 거에도 다 그게 느낌이 느껴져요. 스타트업이라는 건 어려워요. 어렵고 고생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예비 창업가라면 한 3년 정도는 고생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실행할 수 있는지 스타트업의 대표의 얼굴을 표정을 보면은 약간 느껴져요.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와 할 수 있다는 그런 태도, 그걸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그죠? 모습과 실천력으로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의 스타트업 피칭 단지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서 우리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ROI를 보여주는 게 끝이 아니라 저희 스피커 키신 분 잠깐 뮤트 해주세요. 내가 Q&A 할 수 있는 시간 드릴 테니까 그냥 단지 ROI를 보여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피칭이 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피칭을 하시고 사업을 확장하고 여러분 많은 멘토를 만나고 투자자를 만나고 심사위원을 만난다라는 거는 결국은 관계 설정이에요. It's about building relationship. 그렇기 때문에 피칭 한번 하고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겠지 누구 한번 만나고 잘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오늘 저랑 만났지만 계속 연락도 하시고 고민이 있으시면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그분들이 기억하게 만드셔야죠. 그죠? 결국은 투자도 아는 사람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관련한 투자 관련한 회사들하고 자주 미팅도 하시고 알고 지내는 심사역들이랑 계속 연락도 하시면서 조언을 구해보셔서 그런 릴레이션십 빌딩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 영역과 투자 가치와 아이디에이션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인지를 증명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그죠? 교육도 어떻게 보면 그런 릴레이션십을 형성하는 거죠. 요즘에 코비드 19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네트워킹하고 하는 스타트업 문화가 많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기도 해요.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많이 있으시니까요. 해외로 가고 싶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다양한 사업들 지원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좀 스스로가 개척하는 마인드로 그런 스타트업의 성공 확률을 좀 높이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은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고 스피커 키시고 질문하시고 말씀하시기 싫으신 분은 채팅창에다가 질문해 주시고요. 제 연락처 연락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연락 주시고 계속 코멘트 주시고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식도 전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 좀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세요? 네, 채팅창에 주셔도 좋고. 원래 이렇게 질문 있어야 하면 이제 해외 스타트업들은 막 질문을 하는데 한국 스타트업들은 질문 안 하세요. 나중에 질문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질문 있으시면. 제가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디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코보티스 송수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좋으시네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초기 아이템이 약간 단순 아이디어 상품인데요. IR 같은 경우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할 예정인데 이게 사실은 1차 제품보다 회사 비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주위에 멘토분들은 일단 첫 번째 아이템 위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라라는 쪽으로 많이 주문을 하시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네. 1차 제품 빠르게 회사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단순 아이디어 제품 시작을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회사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은데 대부분은 그 부분에 썩 좋게만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방향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까지 받으셨던 코멘트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회사의 비전과 회사의 큰 것을 알리기에는 스타트업이라는 거의 자체가 데피니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의 자체가 어떤 작은 아이디어를 크게 가능성 있는 시장에 딱 플랜트를 해서 그게 큰 나무가 되게 하는 게 스타트업인데 지금 대표님은 일반적인 회사가 가는 방향으로 회사를 소개하고자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스타트업이 아니라 그냥 뭐 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는 자생해서 투자 없이도 할 수 있는 방향이잖아요. 우리 회사의 비전이 이렇고 우리는 이 비즈니스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스타트업의 아이디어하고는 조금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회사의 비전을 단순하게 이 지금 제공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하나로만 주기에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보여주시려면 아까 제가 슬라이드 구조에서 9번 있었죠. Other application. 우리가 이거를 기반으로 추후에 할 수 있는 이 기술을 어떻게 다른 데로 확장할 수 있을지, 어떻게 다른 분야로 우리 회사가 조금 더 이렇게 갈 수 있는지를 그 마일스톤 근처, 로드맵 근처에 있거든요. 9번도. 거기랑 같이 뒷부분에 소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첫 시작은 하나의 정말 아주 그냥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회사의 비전은 로드맵과 그리고 other application, 그 9번 있죠? 그 뒷부분에 가서 소개해 주시고 그럼 팀 소개랑 이렇게 어울리게 정리가 되거든요. 우리는 이 심플한 이 아이템을 통해서 사실 스타트업 할 거다. 테이크오프 해서 더 많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증명하시는 게 논리적으로는 훨씬 더 설득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후에도 뭐 또 질문이 지금 생각이 안 나신다면 메일을 주셔도 좋고 텍스트를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고 우리 주관해 주시는 주최 측에 연락 주셔서 전달해 주셔도 좋고요. 여기 텍스트에 채팅 하나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때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지만 예비 창업자들이 IR을 준비할 때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게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이 IR을 준비할 때 이거 하나만큼은 꼭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떻게 보면 IR을 준비할 때 IR이라는 거 IR 피치가 얘기하시는 건가요? 송경님? 아니면 IR 전반적인 투자 계획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네, 피칭. 피칭할 때 꼭 안 하시는 게 있죠. 연습 안 하시는 거. 굉장히 기본인데 연습 안 하세요. 연습 안 하시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한테 꼭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나 이거 5분짜리 피칭 한번 들어보시고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하셨는지요? 이렇게. 그걸 꼭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리허설을 꼭 하시라는 거죠. 저는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내가 제대로 생각하는지를 한번 외부의 평가를 받아보시라는 거. 그렇죠? 네. 그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투자가 필요 없는 스타트업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생해서 매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라면은 굳이 IR을 투자 쪽으로 삼지 마시고요. 영업 피칭이라던가 영업하는 거죠. 혹은 뭐 해외 파트너를 찾는다던가 이렇게 포커스를 주셔야 돼요. 이런 투자금이 전혀 필요 없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어서 스스로가 하고 나는 우리 지분을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 싫다. 나는 100% 나의 지분으로 우리 회사를 꾸려나가가지고 뭐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거다 이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투자 IR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매출로서 영업으로서 혹은 뭐 해외 영업, 수출, 파트너 찾고 영업으로 뛰고 매출하고 이런 걸 강조하셔야 되겠죠. 그런 팀들은 IR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투자를 받고 싶어서 스타트업 할 건지 아니면 투자 없이도 자생할 건지 그것도 큰 질문 중에 하나예요. 초기 창업자들이.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10가지 세겠습니다. 10가지 세고 아무 질문이 없으면 이제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10초가 좀 빨랐죠. 질문이 없으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슬라이드 스톱 쉐어하고 여러분 이제 모두 화면 얼굴이 보이네요. 네, 도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피칭을 너무 잘해주신 특히 이지하게 잘해주신 이지윤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혹시라도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나 아니면 대표님께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한 이상 앞으로 이번이 끝이 아니라 다음에 또 계속 만날 기회가 있으므로 그 다음 기약하면서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금요일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